좋아요, 구독. 네, 그러면은 오늘 어떤 승부주를 갖고 오셨는지 첫 방송이라 기대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유창희 대표님은 휴니드 가져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살짝 하이브리드네요. 조선과 방산. 어쨌든 두 종목 다 방산입니다.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첫 번째 오늘 승부주로 휴니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휴니드라고 하면은 방산 쪽이 조금 더 색이 좀 강하죠? 그렇죠. 방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휴니드가 이번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는데 이번 이제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LI 넥스원을 좀 고민하다가 휴니드로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일단 휴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에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IAI 이름이 좀 어려운데 IAI라는 기업에 이 회사가 방산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GPS를 무력화하는 전파 방해를 하는 제품 제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파 방해를 또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제밍 장치라고 하는데 휴니드가 이 항제밍 장치를 이스라엘 IAI 그 방산 기업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번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그 아이언돔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란의 그 미사일 폭격을 거의 90% 이상, 거의 99%, 98% 정도 막아냈다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요가 더 확인된다라면 꼭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쪽으로도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휴니드라는 회사는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항공 전자 시스템 및 군 전술 통신 개발을 하고 또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잉 쪽으로도 관련된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각종 군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좀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 통신 장비는 보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도청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 다 전략에 노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안이 중요한데 휴니드의 제품이 상당히 이 보안 쪽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시장을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포 사격 통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또 해군 함정 피하 식별 장치 개발. 한마디로 요격을 한다든가 혹은 적하고 아군하고의 식별 이런 그 레이더 장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많은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 방해 차단 장치 관련해서도 이스라엘 쪽 공급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이 회사의 지금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주 잔고가 한 3,3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휴니드의 평균 매출, 이 연간 매출 계획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2,200억 내외거든요.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연간 매출액이 2,200억인데 현재 수주 잔고가 3,300억 정도 있다는 얘기는 한 1년 반 정도 먹거리가 이미 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면 상당히 향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기업이고 현재 부채 같은 경우도 수주를 받아가지고 공급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자금을 일부 대출을 받은 정도의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무 구조도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본다라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또 그것이 장기화되지 않고 금방 이제 마무리 국면에 가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좀 제자리에 내려왔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좀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작년 10월과 같은 주가 상승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 관련된 이슈가 저는 끝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7,000원, 6,000원 후반대에서 한 7,800원대까지 한 10% 정도 올라왔지만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지난 1월 달 고점 때 한 8,2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이번 달에 한 10,000원 정도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슈에 따라서 지금 이제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럴 때는 뭐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반대로 이게 이슈가 금방 소멸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정확한 손절 라인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전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한 뭐 3개월 혹은 길게 본다라면 7, 8개월 주가가 깨지 않고 지지했던 자리가 한 6,500원 정도 자리였고 또 이번에 상승 출발한 자리가 6,900원이었기 때문에 최근 저점 자리 6,9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휴니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대표님 호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휴니드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은법, 그러니까 그동안 K방산이 작년부터 수출을 하고 싶어서 수출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뭐 LG 넥슨이 됐든 현대 로템이 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외국에 수출할 때는 국내 수출이 은행한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급 보증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한도가 꽉 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한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K 무기들의 어떤 수출이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분기서부터는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슈니드가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 슈니드가 직접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슈니드의 대표적인 거래처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럼 하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무기 수출이라든지 관련해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모두 이런 쪽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 시스템 쪽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할 그 매출이 늘어날 거고 또 하나 시스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와 관련돼서 어떤 슈니드의 매출이 같이 연쇄적으로 사슬 형식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은법 개정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슈니드를 볼 때마다 이 방산주에서 유일하게 저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PBR이 아직도 1배를 못 넘는 방산주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이렇게 항상 저평가일까요? 자산이 많은 건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 자체가 좀 작은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최근에 좀 올라와서 1,000억대인 것이지 한 이 회사의 평균 과거에 평가를 받았던 것이 한 7, 800억대의 매출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K방산 하면은 L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매출이 급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성장주에 대해서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실적이 좋아서 움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올라간 것이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반도체 쪽으로 모멘텀이 생기면서.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LI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 2, 3년 동안 1, 2년 동안 좋았다라면 슈니드 같은 경우는 그냥 부품업체다 보니까 그냥 적정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장성은 담보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 받았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대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드론 공격이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정밀 타격하느냐에 어떤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질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슈니드의 어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를 휴니드 살펴봤습니다. 8,200원 돌파 시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정확한 손절 라인 중요하기 때문에 6,900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오늘의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KSP 가져왔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을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급락이 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쭉 해가지고 완만하지만 아주 강하게 지금 추세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차트 말고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대략 한 4,200원대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바닥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어요. 파동이 나오면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높여주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 단조 부품, 그다음에 선박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엔진 관련된 회사들로 알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안티 드론 부대를 만들 때 여기에 대한 드론의 엔진 관련해서 지금 해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로도 현재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조 용접 기술 중에서 거의 이제 플러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국내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드론 부대를 위한 엔진 개발에 대한 국책 사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드론이 그냥 프로펠러기가 아니고 거의 90속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 호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하고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종목이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이제 밀어서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 자리가 사실은 원래는 여기 자본 감소 라인이었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이 자리가 사실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여기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자리 보면은 그동안에 매집을 아주 많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약 위로해서 돌파를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한참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KSP는 기본적으로는 선박으로 해가지고서 매출을 충분히 잡아주고 이익이 좋은 상태에서 새롭게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이 드론 관련된 기술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해외랑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찬물 끼얹는 건 아니고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올해 이제 KSP가 좀 유명했거든요. 예. 뭐로 유명했냐면 개인 투자분들을 좀 울린 종목이에요. 네. 아시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제일 큰 유상증자를 한 기업인데 네. 이 유상증자 영향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일단 회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주님들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유상증자거든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 때 가장 큰 주제는 뭐냐? 내가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어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들어왔다가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했던 요 1월에서 이 자리에서 이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특히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심지를 가지고서 추세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지, 단기로 해가지고서 뭔가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오히려 이거는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